이번 시간은 4장으로 영유아 건강교육 관련 법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육에 대한 관련된 법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건강 관련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유아기의 건강은 일생 동안의 건강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 개인의 건강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 자원 양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아동복지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령 체계 구축과 정책 입안을 통해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건강교육을 제공할 때 건강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과 유치원 평가에서 건강 관련 평가 지표와 항목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장에서 영유아 건강교육을 위한 관련 법령과 건강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평가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교육 관련 법에서 영유아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한 가정 및 학교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유아 권리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의 6조에서 모든 영유아들이 생존권과 보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은 영유아의 안전과 위생 및 건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을 마련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요구되는 법규 및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 관련 정책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유아의 건강지원 정책은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험한 일이 발생할 때에 이를 다룰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영유아를 위한 건강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복지법인데요. 이에 따라서 영유아 건강 관련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관련 법으로서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어린이 건강 지원 정책의 건강 관련 법령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아교육법에 나타난 건강 관련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3조, 제17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3조에 유아를 건전하고 교육할 책임자로서 보호자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딱딱하지만 그래도 좀 스무스하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거 들어보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리딩만 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듣겠냐 싶어서 편하게 좀 다른 일 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17조에는 유아 건강검진과 급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급식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실시 시기와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급식 시설과 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적절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유치원 규모별 시설, 설비 기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 및 영양과 균형을 고려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에 햄버거병 대전의 유치원에서 그렇게 그 급식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평생 동안 신장을 투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또 유치원 원장님이 집단 급식소 설치 규정에 의하면 그 먹었던 음식을 보존하는 보존식에 대한 냉장고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운영할 땐 72시간, 110시간을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식중독 사고가 났을 때 그 음식물들을 역학조사할 수 있도록 그 냉장고는 영양사만 절대 만지면 안 되고, 영양사만 이제 만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없애버렸으니 그 적절한 치료, 세균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거는 나쁜, 불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도 같은 원장으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지시는데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 1조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총체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육이라 하는데, 이러한 보육의 정의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조 2항에 살펴보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요 보육 이념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법 5에서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31조, 33조 걸쳐서 영유아의 건강한 관리와 응급조치에 대한 언급과 함께 급식 관리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유아 건강검진과 급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 제31조 2항에 영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의 25조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라서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구강보건법에서는 건강진단 시 구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게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지원 관련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가운데 정책이나 제도, 규제, 관련 법령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건강 관련 법령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성면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을 때 아동복지법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조항에서든 해당이 되는 건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그래서 그래서 놀이터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1년에 한 번씩 안전 담당자를 세팅하고
또 안전 시설 관리 공단에 의뢰해서 일정 비율을 주고 금액을 주고 그분이 오셔서 놀이 시설물을 관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증빙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원장인 저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받습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 것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을 오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 기계를 먼지가 많은 곳, 먼지가 없는 곳을 통해서 그 측정을 하고 그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던 부분을 지자체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설이라든지 아이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교사로서 이제 당연히 경험할 내용들인데 원장이 되면 책임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관련 법들에 대한 부분을 잘 지키고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게 영양을 균형 있게 이제 갖춘 식품을 제공하고 그런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여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증진하고 기여하는 것인데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회동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 인근 200m 이내에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막 띠기도 해먹고 달고나 그다음에 막 그런 50원이나 100원만 줘도 사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추억의 식품, 그래서 다른 여행지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에서 8조, 9조, 10조 이런 것들이 고열량, 저열량 식품 등 판매 금지.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설탕세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탄수화물 그 탄산음료, 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자판기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소, 고열량, 저열량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을 금지한다.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가 9조고요. 광고에 제한 금지가 10조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 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유통, 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의 어린이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11조 2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그다음에 어린이 식품 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품질 인증 기준 표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 판매하는 식품의 영양 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 영양 성분 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시면 이 식품은
새우와 육가공을 조리하는 시설에서 판매 제조하는 제품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적는데, 갑각류 알러지라든지 육류 알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라는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로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 영업자는 조리 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 그 원료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릿용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13조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 상태 및 건강 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 공급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품질 인증 기준 및 표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2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호대 같은 경우도 식영과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그 학식 먹으러 갈 때 보면 그 지원센터가 바로 앞에 보이던데요. 학교에서 이런 걸로 위탁받아서 일자리도 만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파견 근무를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2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 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생기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이것은 이제 해썹이라고 하는데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명시해 놓은 법이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혹은 성폭력, 정서적 학대 행위, 방임 행위, 아동 매매 행위, 음행 매개 행위, 이 아동 이용 구걸 행위나 건강에 유해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의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강 관련 평가를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항목에 건강 교육과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세부 항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최근 이제 3차 지표가 개발되었고, 평가 인증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표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3차 지표는 4개의 21개 지표 123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건강교육과 관련된 건강, 영양, 안전 내용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교재 78페이지, 79페이지이고요. 또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까지 이 평가 지표, 평가 항목, 그래서 보육계획 및 수립, 일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및 놀이 지원, 교사, 영유아 상호작용,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시 교사로서의 역할, 평가, 일상생활, 실내 공간 구성, 기관 운영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어린이집 이용 보장, 실내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급간식에 대한 내용들,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관리에 대한 부분, 등하원의 안전, 안전교육 대책, 사고 대책,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보육계획, 일과 운영 이런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또 다루시니까 좀 스킵을 하고 실내 공간, 기관, 지역사회, 실내 공간 청결 및 안전, 건강 안전에 대한 세 번째 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실내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다. 실내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 실내외 공간 놀잇감을 청결하게 유지, 개별 친구를 청결하게 유지, 환기 자주 하고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한다.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채광, 조명 적절하게 유지한다. 실내 공간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인이 없이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입문, 창문, 천장, 바닥, 벽면 등의 안전이 위험 요인이 없다. 전기 설비, 전선 등이 안전하게 위험 요인이 없다. 고정식, 이동식 시설 설비가 안전하게 위험 요인이 없다. 세면대, 정수기 등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게 위험 요인이 없다.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의 공간에 영유아가 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81페이지 실내 공간을 위한 영유아의 위험 요인이 없이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수기에 대한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여 위험 요인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온수 조절 장치를 잠궈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온수 조절 장치가 적절하게 잘 작동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면 여러분이 그 부분이 잘못된 요인으로 거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내외 놀잇감을 안전하게 위험한 물건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보육 실내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실내외 공간에 비치된 놀잇감에 파손된 부분이 없다. 보육 실내에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한다. 실내 공간에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급간식에 대한 부분으로도 한번 살펴보면요. 영양에 대한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연령,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수립되어 있고 식단에 따른 급간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집단 급식소로서 설치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고요. 저같이 100명 이상인 곳은 영양사와 간호사를 상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이런 급간식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인스턴트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국간식을 제공하고 또 연령을 특성을 고려한 크기, 맛, 조리 형태를 제공해서 그런 부분을 연령의 특성에 맞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의 실정입니다.